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에이다를 이끌고 있는 찰스 호스킨슨이 리플 커뮤니티와 손절을 선언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리플 커뮤니티와 손절을 하겠다라고 한 건지, 그리고 찰스는 리플 커뮤니티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찰스가 왜 리플 커뮤니티와 척을 졌을까요? 리플 커뮤니티 너네랑은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뉴스가 되었죠.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찰스와 리플 커뮤니티 둘 다 입장을 한번 잘 봐야겠죠, 그죠? 어느 한쪽을 욕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찰스 호스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리플 난쟁이 군단이라고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을 하면서 대부분 차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의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리플 커뮤니티는 2년 동안 꽤 힘들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리플 홀더의 대부분이 홀드 위주의 장기 보유 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많이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 큰 등락을 겪으면서 다들 예민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뉴스나 분석력에서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빠지는 구석도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짬밥이 몇 년인데 팩트는 우리가 잘 알지 라고 할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팩트이고 사실인지 이미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 리플 CEO가 소송 관련 일정에서 2023년 상반기를 언급을 했어요. 소송의 끝이 아닌 답변을 받는 시기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리플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면 리플 소송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이 소송이 계속 길어졌기 때문에 다들 지쳐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송의 끝이 아닌 답변을 받는 시기다라고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알다시피 소송 자체가 회사가 프로젝트 하듯이 막 진행이 타이트하진 않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리플 CEO가 이야기하고 나서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커뮤니티가 빡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저 말은 사실 CEO가 할 만한 말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대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그게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플랜 A, 플랜 B를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실만 적시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3자 기법으로 자기가 CEO가 아닌 제3자의 위치에서 말하듯이 트윗을 올리는 거죠. 사실 조금 오버를 하면 대통령도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대통령은 손 놓고 관망하면 안 되죠. 내부적으로는 주무부처의 공무원을 닥달하고, 풀어야 할 규제가 있으면 풀고, 막힌 곳을 뚫어서 최소한 국민들에게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CEO의 역할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리플 CEO도 기자들이나 해야 할 그런 사실 적시를 자기가 트윗에 올려버리니까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답답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런 전략을, 또는 우리 리플사는 이렇게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전부 알려주면 당연히 안 되지만 약간의 그냥 방향이라도 알려주면 사람들이 안심을 할 텐데, 할 말이 아니다 라는 거죠. 대안을 내놔야 할 거 아니냐, CEO 네가 기자냐, 사실만 이야기하게 라면서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존 디튼도 불똥이 튀게 됩니다. 존 디튼은 리플 관련 변호사죠. 소송이 돌아가는 상황을 간헐적으로 공유받는 존 디튼 변호사도 이번 리플 상승은 절대 소송 마무리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트윗에 올렸죠. 트윗을 올리고 나서 아차 싶었는지 괜히 욕먹을까봐 실제로도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서둘러 진화를 하게 되죠. 야,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고 오피셜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급하게 불을 끕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 상승은 리플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번 상승이 소송과 행정상의 절차와 별개로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응원한다, 나도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오, 이 새끼 말 잘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욕을 먹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고작 트위터 하나 올린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갑질도 아니고 이 존 디튼이라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존 디튼이라는 변호사는 리플 홀더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리플 홀더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권한 위임해 줬으면 말을 조심히 또는 가려서 해야지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존 디튼이 리플 소송의 큰 로펌도 아닌 개인이 크립토 전문 변호사 포지션을 제대로 얻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존 디튼의 최종 목적은 크립토 전문 변호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땔감들이 후루룩 쏟아지고 있습니다. SEC 조직의 부정부패, 특히 퇴직하면서 다른 투자사로 이직을 해서 돈을 왕창 땡기고, 이런 내용은 리플 투자자들이라면 대략 알고 있죠. 특히 한국 리플 투자자라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해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해외는 이런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고 분기탱천한, 정말 열이 받아서 화가 많이 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많다라고 해요. 어떻게 이게 퍼지게 됐냐?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의도적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땔감을 던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말을 한 거죠. 니들이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운을 띄우니까 이 새끼 뭔 소리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정말 내가 이 판을 제대로 몰랐구나 라고 하면서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SEC와 이더의 모종의 관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힛만인데, 힛만을 툭 던져서 야, 힛만 이놈이 되게 나쁜 놈이었는데 니들 알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노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알게 된 사람들은 눈이 뒤집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가기관에 대한 저주, 분노 등이 섞여서 아마 키보드를 정말 박살내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른바 너무 늦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다 보니까 분노는 곱절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찰스가 살짝 진화에 나서요. 얘들아, SEC 욕해봐야 소용없어. 이런다고 SEC 소송에서 아이고 뜨거워라,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네, 그냥 리플 증권 아니라고 해드려라,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진정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야. 걔네들은 괴물이고 뉴스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고 트윗을 날려봐야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전문 인사라고 신문에서 대서특필되어도 웃으면서 강연 다니고 대학교에서 성공한 우리 선배님 소리 듣는 게 세상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명장면, 어차피 대중들은 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서만 과연 나올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이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리플이, 찰스는 좀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찰스 입장에서. 그래서 리플 커뮤니티랑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리플 커뮤니티 사람들은 찰스에게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너 이 새끼 에이다에 있다고 SEC한테 소송 안 당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너도 SEC 편이지 이 새끼야. You motherfucker.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하니까 찰스는 빡이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니들이랑 겸상해 주니까 니들이 무슨 크립토 전문가의 대단한 놈들 같지?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나 니들 편이야. 리플 커뮤니티 편이라고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 쓴 글을 보면 리플 친화글을 썼으면 썼지 SEC 쪽 옹호하는 글을 썼냐 이 새끼들아. 아이고, 이 새끼들 진짜 답이 없네 라고 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국가기관들이랑 싸우는 건 니들처럼 그냥 분노에 차서 트윗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절 못할 정도의 뇌물을 주던지, 그러니까 돈을 써라라는 거죠. 직책을 줘서 감싸 안거나, 이더리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더 윗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찍어내리던지, 아니면 상대방 권한을 박탈하던지, CFTC가 지금 그걸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의 로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싸우는 게 기관이랑 기업이 싸우는 방식이야 라고 하면서 폭발을 해버립니다. 사실 팩트만 말한 건데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 싶죠. 그리고는 아이고 됐다, 내가 니들이랑 무슨 말을 하겠니, 그냥 니들 손절이야 라고 하면서 리플 커뮤니티와 손절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사실 둘 다 이해가 가죠. 한 명은 그래도 나름의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이 코인판에서 쓴맛, 단맛, 똥맛까지 다 본 코인 업계의 핵심 관계자인 찰스와 다수의 분노에 찬 리플 커뮤니티의 싸움은 사실 원래부터 균형이 안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 그죠? 어쨌든 찰스가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 그냥 선의로서 손을 내밀 뿐이지 찰스와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동급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었고, 사실 몇 번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찰스가 하던 대로 사실 잘 커트할 수도 있었어요. 찰스가 이런 거 좀 잘 하거든요. 본인의 감정을 좀 내려놓고 좀 잘 말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분노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찰스 호스킨슨이 리플 커뮤니티와 인연 끊는다라고 하니까 리플 에이다가 큰 폭으로 동반 하락을 했다라는데, 사실 이건 비트와 더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유로 두 개의 코인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거의 뭐 이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급이죠. 아무튼 왜 이번에 찰스 호스킨슨이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냐를 생각해 보면 에이다도 지금 신경을 쓸 게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찰스는 이더가 POW를 포기하고 포스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채굴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 친구가 만든 이 에르고라는 프로젝트가 있어. 이쪽으로 와. POW의 미래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홍보를 했지만 생태계 자체가 폭망을 하면서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에르고라는 코인을 채굴하려고 넘어간 채굴자들은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탈중앙 신원증 DID의 NFT를 연동해서 에이다 기반의 NFT 출처 및 원발행자 연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NFT 시장은 개박살이 나고 있죠. 어쨌든 기존 NFT 시장에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무언가를 새로 내놨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진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찰스가 평정심을 잃게 되고 손절을 선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찰스도 찰스 나름대로 지금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리플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도 배신감과 이 분노에 가득한 상황에 찰스가 니들이 너무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좀 진정해 라고 하니까 이 분노가 찰스한테 가게 된 거예요. 너도 한패 아니냐. 네가 이 입장이 아니니까 지금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쏴붙이니까 찰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황에서 야 그럼 나 니들이랑 이제 말 안 해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리플과 완전히 결별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리플 커뮤니티와 리플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리플 커뮤니티와 선을 긋는다는 거지 리플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생길 비즈니스 라인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과는 계속해서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커뮤니티와 선을 긋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찰스도 시간이 지나면 기분은 풀리게 되겠죠. 자기도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모두가 자기를 욕하니까 자기도 욱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지만 에이다 쪽 NFT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물살을 타게 돼서 잘 돌아가면 그래도 같이 홍보해준 찰스에게도 뭐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떨어진 콩고물로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플렉스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 99% 야 얘들아 내가 좀 심했지 쏘리 하면서 트위터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99.999%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찰스는 늘 그래 왔습니다. 그렇다고 찰스가 평소에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냐?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크립토 시장 전반에 모두가 지금 예민한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이다 찰스 호스킨슨이 리플 커뮤니티와 손절을 선언한다 라고 해서 리플 홀더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리플과의 협업 그리고 리플과 진행되는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리플 커뮤니티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꾸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을 공격을 하니까 나 니들이랑 말 안 해를 선언한 거지 절대 프로젝트와 선을 그은 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리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